네, 안녕하세요. 7월 넷째 주 미국 증시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. 이번 주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. S&P 500이랑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 문제나 기업들 실적이 좀 엇갈리면서 약간 불안한 느낌도 있었거든요. 겉으로 보이는 이 강세장 분위기랑 또 그 이면에 있는 긴장감, 이 상반된 신호들을 오늘 좀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시장 전반적인 흐름부터 보면요. 말씀드린 대로 S&P 500은 6,300선 위로 올라섰고 나스닥도 21,000선을 돌파하면서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. 네, 그렇죠.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죠. 근데 다우지수는 좀 빠졌잖아요.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종목들 때문에 45,000선 아래로 내려갔죠. 맞아요.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지수 자체는 강해 보여도 그 안에서는 종목별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. 뭐랄까, 선별적인 흐름? 네,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또 변동성을 보여주는 VIX 지수는 15 아래에서 꽤 안정적이었단 말이죠. 네, 그건 아마 투자자들이 당장의 큰 충격보다는 관세 협상이라든지 개별 기업 실적 같은 요인들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특히 이번 주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 관련 소식들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줬잖아요. 네, 맞아요. 일본하고는 어떻게 됐죠? 일단 일본과는 15% 관세 부과에 합의를 봤는데 이게 조건이 좀 붙었어요. 미국에 투자를 더한다거나 시장을 개방한다거나 하는. 아, 그런 조건이 있었군요. 그럼 유럽연합 EU하고는 아직인가요? 주말에 뭔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던데요. 네, 아직 줄다리기 중이죠. 미국이 15%를 계속 고수하면 EU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다. 보복관세 카드를 쓸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네, 만약에 정말 EU가 보복관세로 나오면 어떤 산업들이 좀 타격이 클까요? 아무래도 자동차나 농산물 아니면 명품 같은 소비재 쪽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EU와의 협상 결과가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변수예요. 그리고 중국과의 협상 시한은 8월 12일로 연장될 가능성이 좀 제기됐고요. 근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나 이란산 원유 수입 문제가 또 새롭게 떠오른 점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복잡하네요.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직접 갔다는 얘기도 있었죠. 네, 직접 방문해서 금리 인하를 좀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. 연준 독립성 논란은 별개로 하고요. 어쨌든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됐죠. 저희는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만 전달해 드립니다. 네. 그런 큰 흐름 속에서 기업들 실적 발표도 정말 많았어요. 정말 희비가 엇갈렸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빅테크 중에서는 일단 알파벳, 구글이죠. 실적이 아주 좋았어요. AI 기반 검색 광고도 그렇고 유튜브, 클라우드 다 잘 성장하면서 예상치를 훌쩍 넘었더라고요. 네, 알파벳은 빅테크의 저력을 보여줬죠. 근데 반면에 테슬라는 사실 좀 많이 부진했죠. 아, 테슬라가 안 좋았군요. 네, 매출이랑 순이익 다 시장 예상보다 낮았고 특히 차량 인도량이 줄어든 게 좀 뼈아팠어요. 머스크가 AI랑 로봇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당장의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가 한 8% 넘게 확 빠졌거든요. 8%나요? 엄청나네요. 그러니까 AI 기대감만으로는 이 현실의 공백을 메우기가 좀 어렵다. 시장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인텔도 비슷했죠. 파운드리 사업 부진하고 계속 적자나고 이러면서 주가가 좀 힘을 못 썼고요. 확실히 AI라는 큰 테마 안에서도 기업별로는 상황이 다르네요. 그렇죠.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나 전략이 진짜 중요한 거죠. 관세 문제도 실적에 바로 영향을 미쳤죠. GM 같은 경우는 관세 부담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고 했고. 네, 맞아요. GM도 그렇고 코카콜라나 필립 모리스 같은 소비재 기업들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다가 관세 부담까지 언급을 했어요. 근데 또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. G 번호반은 수주가 늘었다고 하면서 주가가 확 뛰었고요. 엔비디아는 트럼프 대통령 AI 서밋 발언 같은 잡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세를 유지했죠.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하군요. 네. 그리고 티모바일은 후불 가입자가 확 늘면서 실적이 좋았는데 반대로 아메리칸 항공이나 사우스웨스트 같은 항공사들은 실적이 부진해서 주가가 좀 내렸습니다. 유나이티드 헬스는 당국 조사를 인정하면서 좀 불확실성이 커졌고요. 와, 정말 다이나믹한 한 주였네요. 그 경제 지표 쪽은 어땠어요? 견제 지표는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었어요. 서비스업 PMI는 괜찮게 나왔는데 제조업 PMI나 내구재 주문, 주택 판매 같은 지표들은 좀 둔화되는 걸로 나왔거든요. 혼재되어 있었군요. 네, 이런 혼재된 신호 때문에 연준도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9월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한 60%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아직도 60%나요? 네,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처럼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좀 덜려면 금리 인하가 필요할 거다. 이런 시각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.
자, 그럼 7월 넷째 주를 한번 정리해보면요.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관세 협상이라는 불확실성, 또 기업마다 엇갈리는 실적, 혼재된 경제 지표 같은 복잡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. 뭐랄까 신중한 낙관론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요? 단순히 지수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해 보입니다. 맞습니다. 특히 다음 주에는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고요. 또 다른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시장의 이 상승 랠리가 과연 계속 갈 만한 힘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나올 여러 변수들 앞에서 잠시 좀 숨고르기를 할지 이걸 생각해 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이번 주말까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유럽과의 관세 협상이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